자, 봅시다. 자, 내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내 목소리 들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해볼 3번 문제는 수소결합에 대한 건데, 수소결합 역시 서울대, 뭐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각종 입시에서 엄청 나옵니다. 수소결합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 수소결합을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죠. 뭐 화학 1에선가 화학 2에선가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결합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르다기보다는, 저런 게 있어! 뭐 이럴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자, 간단한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HB. 자, 수소결합을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줄여 쓸게요.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말이 너무 길어서 HB 이렇게 줄여 쓸게요. 자, 수소결합에 의한 안정성이 최대화하려면, 그러니까 가장 안정해지려면 이런 얘기겠죠. 시타가 몇 도? 자, 그럼 난데없는 시타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시타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 짜잔. 자, 얘가 그 유명한 물분자 아니에요? 수소결합을 아주 잘하는 녀석이죠. 이때 여기에 또 다른 물분자가 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요 샨쇼, 전기음성도 큰 샨쇼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요 슈쇼가 델타 플러스인데, 이때 산소에 결합한 수소가 또 다른 산소랑 이렇게 하이드로진 본딩이 될 수 있죠. 이때 난데없는 각도라 함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각도가 몇 도일 때 수소결합이 제일 좋을까요? 답은 바로 180도입니다. 이게 180도일 때 제일 좋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산소, 수소, 산소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있겠지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이에는 청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80도가 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소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청력은 줄이고, 그 다음 그러려면 그 둘 사이의 거리는 멀리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가장 멀리 떨어뜨리려면 이 각도가 180도인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수소결합이 나타날 땐 항상 수소를 토대로 산소가, 혹은 뭐 꼭 산소가 아니더라도 한 일직선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아이스 크리스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가 뭐예요? 이 H2O가 완전히 엉겨서 고체가 된 상태를 뜻하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샨쇼가 있고요. 슈쇼, 슈쇼. 이게 물분자죠. 근데 이 산소에는 보시다시피 루이스 구조상 뭐도 있느냐? 바로 짜잔, 짜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겠네요. 저게 바로 H2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얼음 결정 구조가 아주 정확하게 이상적으로 이게 딱 만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이 H2O에 대해서 요렇게 또 다른 물 분자들과 요런 식으로다가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 결합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가 산소 사이의 수소 결합, 수소가 산소 사이의 수소 결합, 수소가 산소 사이의 수소 결합, 수소가 산소 사이의 수소 결합. 이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추가적으로 하나를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수소 결합을 할 때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 결합 시에 수소는 다른 분자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쪽을 향하는구나. 요걸 요 모델링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생략했는데 요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요 분자 수소가 그 비공유 전자쌍 쪽으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자의 수소가 다른 분자 산소 비공유 전자쌍 방향으로 수소가 향할 때 수소 결합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수소 결합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이상적인 얼음 결정 구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여기서 가능한 최대 하이드로진 본딩 개수를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물 분자당 수소 결합이 하나, 둘, 셋, 네 방향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때 개수를 카운팅할 때는 평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바닥이 두 개 있죠? 박수를 한 번 쳤죠? 그러면 얘는 평균적으로 한쪽 손바닥이 2분의 1번의 박수를 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손바닥 두 개가 한 번의 박수를 쳤다면 손바닥 하나가 박수 0.5번을 쳤기 때문에 손바닥 두 개가 있으니 박수가 한 번이 있다. 이런 뭐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수소 결합이 있으면 수소 결합을 이룰 때 얘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얘만 있어서도 되는 거 아니고 요거 둘이가 함께 있을 때 수소 결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 수소 결합을 평균적으로 딱 잘라갖고 요쪽으로 절반의 수소 결합, 요쪽으로 절반의 수소 결합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수소 결합의 절반이 네 방향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 H2O 한 분자에 대해서. 얘 한 분자에 대해서 수소 결합이 네 방향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수소 결합은 얘에 대해서 수소 결합의 절반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얘를 가정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두 번의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거죠. 뭐에 대해? H2O 한 분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 개수가 왜 최대냐? 바로 보통의 경우는 이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이라는 얘기인데
왜 보통의 경우는 이거보다 더 작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요런 식의 그 뭐냐면은 그 구조의 불규칙성 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분자 주변에 또 다른 H2 분자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어쩌다 보면 분자 충돌에 의해서 이런 게 탁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수소결합을 못 해버리니까 실제로는 요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얼음 표면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또한 뭐냐면 표면에 있는 녀석은 표면 이후에 다른 게 없잖아요. 마치 이건 구조의 불규칙성과 비슷한 뉘앙스인데, 고체의 표면을 이루게 되면 표면 너머는 또 이게 없으니까 수소결합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된 것보다 실제는 약간 더 작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처럼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음 18g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 18g은 1몰이고, 그렇다면 이 내부 최대 2몰의 하이드로진 본딩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H2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이 2번 있는 거니까. H2O가 1몰 있다면 그거는 얼음을 이루었을 때 최대 2몰만큼의 수소 결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 컨셉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여기 몇 도라고 했죠? 180도라고 했죠?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어떻게 그려놓고 있습니까? 180도로 그려놓고 있죠? 여기 어떻게 그려놓고 있습니까? 리니어, 직선이 되게 그려놓고 있죠. 이렇게 표현된 게 이상적인 얼음 결정의 구조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렇다면 가능한 하이드로진 본딩 최대 개수,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HF, 서로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유명한 분자죠. H2O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로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수소와 물 중 또 유명한 게 이 녀석이죠. 그래서 얘를 불화수소, 뭐 물, 암모니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뭘 한번 따져볼 거냐면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 개수를 살펴볼게요. 자,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 몇 쌍 있어? 한 쌍, 두 쌍, 세 쌍 있죠?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 한 쌍, 두 쌍 있죠?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죠? 분자 내 수소 개수, 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두 개 있죠? 세 개 있죠? 그래서 가능한 최대 하이드로진 본딩 개수 몇 개겠어요? 자, 얘는 방금 계산했죠. 한 분자당 최대 2번.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요?
명심할 건 이겁니다. 수소가 어디를 향해야 되죠? 비공유 전자쌍을 향해야 수소 결합을 이룬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가 지금 한 개만 그렸는데 한 개가 아니라 이런 게 1몰만큼 있는 거고요. 얘도 1몰만큼 있는 거라고 해보자고요. 얘가 1몰만큼 있는 것의 모델링이 지금 이거니까 얘에게도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하자면 얘가 한 분자당 가능한 수소 결합 개수가 2번이라면 얘는 가능한 수소 결합 개수가 몇 번이겠어요? 바로 얘는 1번이고요. 얘는 1번인 거예요. 왜냐? 여기는 비공유 전자가 많아도요. 수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수소 결합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수소가 많아도요. 비공유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암모니아 분자랑 수소 결합을 할 때 이 개수대로 수소 결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3명 있고 여자 1명 있으면 그냥 평범한 커플 몇 커플이 만들어지냐고요. 한 커플이 만들어지잖아요. 여자 3명이고 남자 1명일 때도 그냥 평범한 커플 한 커플이 만들어지죠. 뭐 선생님 저는 취향이 좀 독특한데 이러지 말고 그냥 여자 3명 남자 1명이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커플이 만들어지잖아요. 역으로 남자 2명 여자 2명이면 2커플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수소 결합이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수소와 반드시 어떤 비공유 전자쌍이 필요한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가 2개 있고 수소가 2개 있으니까 다른 여러 분자들이랑 조합하면 비공유 전자와 수소 결합, 수소 원자가 있는 만큼 수소 결합이 가능한데 여기는 수소가 적기 때문에 최대 수소 결합 개수가 1번이고 여기는 비공유 전자가 작기 때문에 최대 수소 결합 개수가 1번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H2O 이게 바로 전 우주를 뒤졌을 때 바로 수소 결합에 가장 최적화된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를 아무리 뒤져도 물보다 더 수소 결합에 최적화된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분자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고분자량이라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저분자량 물질로는 저 H2가 가장 최적화된 수소 결합 물질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현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 문제는 해결했고요.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게 시키면 두 번째에 대해서 그 독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웃한 분자의 고립 전자쌍과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자, 설명하라고 할 때 이때 문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 잘못 설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 텍스트를 2번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혹은 어떤 것이 이 문제에서의 그 강조점일까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뉘앙스라고 하는 게 있죠. 어쩌면 말이 전하는 진짜 그 단어의 뜻보다 뉘앙스가 진실에 더 가까운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말을 할 때 뉘앙스는 어디에 실려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말을 할 때 그 뉘앙스는 어디에 딱 들어가요? 바로 우리나라 말에서는 조사나 부사에 들어가죠. 여러분 잘 봐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자, 이런 식으로 조사만 싹싹싹 바꿔도 그냥 I love you가 느낌이 완전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는 조사.
그리고 항상 부사 등이 말의 뉘앙스를 결정해요. 그리고 그 뉘앙스가 진짜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진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2번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뉘앙스가 뭐겠어요? 바로 이거 독해를 잘 못하던데 2번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조사 보이시죠? 조사인지 관사인지 하여튼 수소 원자 만 보이세요? 이걸 영어로 바꾸자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어 지문 독해할 때 only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지문에서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뎁다 중요하잖아. 즉 수소 결합에서 수소 원자의 역할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답하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 중에 뭐 전기음성도가 어쩌고저쩌고는 헛소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뭐냐? 첫 번째 일. 이런 문제가 나온 문제의식. 자, 보세요. 질소, 수소, 질소. 자, 여기서 수소 결합 되나요? 되죠. 그래서 수소가 질소, 질소 사이에 들어가면 수소 결합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플로라이드와 플로라이드 사이에 탄소가 껴들어갈 때 여기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질소와 질소 사이에 수소가 들어갈 때